이번 시간은 통고경 제8항 여천지우일 망어목축 여천지우일 망어목축 8항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고 보는 것을 잊으니, 이렇게 봉선생님께서 풀이하셨어요. 여천지우이, 천지와 더불어 우일 하나가 되어 망어목, 있는다는 뜻이고요. 목은 이제 보는 걸 뜻하죠. 목축.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고 보는 것을 잊으니, 망어목이라는 게 이제 보는 것을 잊었다는 뜻인데, 이렇게 풀이하셨어요. 아직 성인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의 틀은 갖추어서 우주의 한 폭의 잡초로서 상천에 참여하고 있음이라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윤회도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이다. 뒤에 이제 기제목, 이거는 이제 음부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제목은 이게 뭐냐면, 기제목, 눈이 곧 깃틀이라. 깃틀이 눈에 있다, 이 얘기죠. 보니까 생겨나요. 만물을 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보는 게 깃틀이래, 그런 뜻이에요. 본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설명이 이제 한두 없씩은 없는데, 눈으로 봄으로써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는 것을 잊었다는 것은 곧 천지 만물을 잊었다는 뜻과 같다. 그죠? 천지 만물을 보죠? 눈이 보는 것을 망어목, 보는 것을 잊었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다 잊었다는 뜻과 같아요. 천지 만물이 잊은 게 뭐죠? 가여망형입니다. 가여망형의 단계가 천지 보는 것을 다 잊은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잊은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즉 만물은 모두 다 잊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한다는 뜻이다. 입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에 매진해서 망념을 착 떨쳐내면 나라는 존재감만 남아요. 다른 마음을 다 잊은 거죠. 입정. 이게 입정에 들어버려서 지옥이 나아가기 시작해.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그래서 고요하고. 명경지수라고 그랬죠? 고요해요. 지옥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천지우일 망어목축,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왔는데, 신상수, 물물상자, 걸봉기군, 수론해서 공부가 깊어져서 나가는 단계를 풀이한 거예요. 무기오지 아자씨지. 벌써 무기오지 한번 입장에 들어가서 허로 간 거잖아. 공부 많이 나간 거야, 이 단계면 벌써. 신선이 된 거지. 이 부부간 했죠? 물 잡을 때. 신선 뒤에서 가는 거죠? 바로 여기까지 오면 벌써 신선님이 완성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여천주일 망어목. 끝없는 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천지가를 다 잊고 공부하고 있네? 그쵸? 여기는 사실 신선지경에서의 단계, 그 정도 공부 단계. 위에서부터 쭉 흐름이 거기까지 온 거야, 지금. 더 깊어 가고요. 여천주일 망어목.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됐어. 가이여 천지삼의 중용 22장 말미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같은 뜻이야. 천지와 더불어 하나. 천지를 다 잊고 하나가 됐어. 천지와 더불어. 인일삼, 천지의 인이지 내가. 천지인, 인일삼 하나가 됐죠? 이게 그 말이 같은 뜻이야. 표현만 달라. 인일삼이 된 거고, 여기는 여천지일 망어목 하면 다 잊어가지고 하나가 된 거고, 같은 뜻이에요. 표현이 다른 거야. 예. 근데 이 경지는 뭐? 신선의 경지. 신선의 경지예요. 천지와 더불어 사람으로 정해지는 그 사람은 신선. 일삼의 신선. 신선지경. 물질계 우리는 아니고, 신선 아니고. 사람 아직 안 됐잖아. 예. 사실은 신선도 아직 좀 덜 된 애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결정은. 그래서 기제목이, 그러니까 만물을 모두 다 잊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한다는 뜻이다. 이게 여천주일 망어목, 이게 세상마다 다 잊고 불타불쟁하면서 공부한다, 그 뜻이죠. 공부에 대한 단계를 뜻해. 여기는 사실은 밑에서 공부해서 신선지경 이루고 나서 상천에 가서 공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는. 그죠? 적어도 지상천에서의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 그렇고 다음은 광일무국 양기구망.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상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광채가 무극을 넘쳐, 광일무국. 이게 일은 이제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빛이 광채라고 쓰셨습니다. 광채가 넘쳐, 어디를? 무극. 광채가 무극을 넘쳐 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무극은 무극계인데, 여기서 무극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양기구망, 두 깃틀을 구는 모두
잊었다 이 뜻이죠. 모두 있는도다 이렇게 풀이하셨어요. 주해 여기서 무극은 신계인 무극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큰 틀에서 있음의 세계를 유극으로 보고 음양 차원 예를 들면 유무 차원에서 있음의 세계를 유극으로 보고 없음의 세계를 무극으로 보아서 있음의 세계인 정의 세계 물질계가 아닌 없음의 세계인 기의 세계 상천을 가리킨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니까 만물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고 모르고 있죠. 그 무극을 넘죠. 선계 신선계 신선계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양기구망에서 여기 여천지 유일 망어목직해서 그 전에 이포무관 불자불상해서부터 무관에 들어갔잖아. 누가 신선이 자격이 갖춰져야 무관에 들어가지. 그죠? 여기 들어가서 세상만사를 다 잊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을 했죠. 그랬더니 여태 됐어? 공부가 많이 나와서 내 빛이 광채가 무극을 넘쳐 신선계를 넘쳐서 광인무극해서 양기 두 가지 기틀 있음의 세계 없음의 세계 두근 다 뜻하는 거예요. 정의 세계 물질계가 아닌 없음의 세계 기이세계 상천. 여기 그 상천 중에서도 무관을 뜻한다. 네, 무관에 들어가서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관을 뜻해. 그 성계를 넘쳐서 광이 양기구망해. 그래가지고 광채가 무극을 넘친다는 것은 천지만물을 다 잊고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하니, 네? 수행에만 매진했잖아요. 형태를 다 잊고 만물을 다 잊고 수행에만 매진했죠. 그랬더니 공부가 크게 나아가서 해광이 광채를 해광이라고 해. 저 기운이 무관을 넘어 북성까지 뻗친다는 뜻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긴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또 표현했냐면 봉우 스승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봉우 스승님의 말씀에 의하면 큰 공부자의 정상 삼화는 마치 태양처럼 빛을 발해서 우리가 밤에 까마득하게만 우주의 별을 볼 듯이 대형주가 계시는 천궁인 북극성에서도 보인다고 하셨다. 보인답니다. 공부자가 공부 좀 많이 돼야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공부하면 여기 정상삼화가 뻗쳐요. 정상삼화 자꾸 더 나가서 이제 오게 더 나가는데 그럼 이 정상삼화가 뻗치면 북극성이 보이신답니다. 까맣게 위에 있겠지 북성은 그렇거든 사실 크기로 보면. 근데 보이신대. 그런 말씀 어디 해놓으셨어. 그래서 두 기틀을 모두 있는다는 것은 불사불생하는 무극계의 세계 상천도 있고 생사를 축으로 윤회하는 유극의 세계 지상계가 있음의 세계 지상계 보이는 거 우리가 지상천만 보이는 세계 유극 신선의 세계 안 보이는 세계 거기 무극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신계 무극계가 아니고 지상세계 안에도 지상천이 있다고 같이 있다고. 천상천 못 간 진짜 신선의 아닌 정삼계의 그 시야선들도 지상천에 있다고. 여기 사계에 있다고. 사계 안에 있어. 그래서 거기는 요 세계 안에서는 거기는 안 보이니까 무극. 양기로서 두 개로 나눠서 봤을 때 거기 무극, 보이는 세계 여기 유극 이렇게 나눈 거야. 지상계도 있고 상천도 있고 두 개 다 있고 오로지 공부 매진해서 저는 허변무의한다는 뜻이다 그랬는데 공부는 이제 허변무의가 공부예요. 허변무의하면 깨달음 없고 허로 변하여 입장에 들어가서 내가 허로 변해서 아무것도 없어. 함도 없고 그럼 깨달아. 허변무의가 대통이야. 뒤에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 허변무의 해놨어. 허로 변해서 아무것도 없잖아. 함이 없잖아. 고요하잖아요. 깨달아. 대통이 크게 깨달아. 같은 말이야. 대통령이 그게 있습니다. 대통령에 허변무의 우리가 하는 게 뭐래? 허변무의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공부 쫙 다 한 게 단계 밟아가서 입정도 3단계로 밟아 올라가서 가여 망망까지 가. 그럼 허변무의해. 그거를 깊게 하면 대통해. 그렇습니다. 허변무의가 대통이에요. 예, 그래서 광일무국 공부가 어차피 계속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여기서는 사실은 선계까지만의 풀이 통고경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 더 쭉 있고 한데 나중에 23제가 여진체 병정고사의에서 신선이 돼서 신선체로 완성해야 사람이 죽는 이유가 진체랑 함께하지 못하게 죽는다 이렇게 해놨어. 신선체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선의 경지까지 대략은 거기 표현을 하신 거야. 그 뒤도 다시 이제 오히려 신선 경지에 이르고 난 뒤에 부분, 이 부무관보다 7항부터죠. 신신상수 물물상자는 신선 이르기 전까지 그 뒤도 이렇게 하는데 꼭 이르기 전까지를 이렇게 쭉 한 거야. 사실은 허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었잖아. 이게 사실 정삭의 이유인데 이거는 선지지 여기 진인의 단계까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진인이 진짜고 시에서는 아직 가짜거든. 진짜 신선 아직 태어난 것도 아니거든. 신준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 지상주는 아직 아니거든. 천상천 진인 거기부터 진인 진짜 사람. 그래서 애기래도 거기가 진짜인 거야. 본인 시각이 위로가 자꾸 달라져요. 밑에하고는. 거기까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가 거기까지 돼 있었네. 이것도 저는 어디까지인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대통령 같은 전국에 9개까지를 풀이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여기는 통고경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좀 아래 단계까지를 풀이하신 거예요. 보니까 10은 절중묘지문입니다. 절중묘지문, 중묘문을 끊고 이렇게 풀이하셨어요. 절 끊는다, 끊을 절자죠. 끊고 중묘지문이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중묘의 문이란 곧 가문을 뜻한다. 우리가 가문 대대로 가문이 대를 이어서 대대로 거기서 그 가문의 씨로 태어나고 죽고 해요. 그 가문의 아들의 체를 받아서 살로 나와요. 대를 잇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가 끊기면 사람으로 못 와. 물론 성천에 나는 물론 분신도 많잖아. 많이 그래서 사람으로 온 분신도 많아서 끊겼다고 하나도 없진 않겠지만 각자의 또 소속이 쭉 있잖아. 이렇게 내 아들이 있으면 일단 우선권이 있는 거지 나한테. 내 아들이 있으니까. 근데 물론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어. 근데 순위가 그래. 할아버지는 그 먼저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면 셋이 있을 거면 있으면은 그쪽으로도 갈등 거기가 있잖아. 나는 내 아들만 있고 다른 가문은 빌려서 가야 되는 거고. 아들이 그래서 내가 먼저 저기서 나하고 와이프하고가 먼저 우선권이 있어. 아버지 단계에서는 나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으면 문이 2개가 되는 거지. 일루도 올 수 있고 일루도 올 수 있지. 어머니도 그쪽이지. 그러니까 얘도 있고 하면 딸로 올 땐 딴 데 갔다 오고 아들로 올 때 한 번씩 아들 딸 교대로 하면 와. 그래서 아들로 올 때 딸로는 안 와. 며느리가 오는 거지. 내 부인도 며느리지. 아버지 부인 어머니가 며느리로 온 거지. 며느리가 내 가문의 자식이에요. 딸은 조금은 먼. 가에서는 조금 먼 다른 가의 자식이야. 그걸 빌려주는 거야. 빌려오는 거지 며느리를. 빌려온 것처럼 됐지만 내 자식이잖아. 거기서 키워주는 거야 대신. 나도 키워서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받고 이제 만물 이치 때문에 그래. 근친혼을 하면 이상하게 생겼는데 태어나고 도태되잖아. 아들을 많이 낳는 게 그러니까 가문으로서는 굉장히 큰 문은 하나 더 만드는 거야. 추진문은. 사람으로 올 수 있는 문은.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들 딸은 나 대신 키워주는 거고 딸도 자식은 맞아. 자식 맞아. 서로 교환하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하나고 그러니까 맞는데 당장 코앞을 보면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아들을 주로 가르쳤죠. 우선권이 아들에 있어. 아들도 대가 이어져서 그래. 가문이 중요하지. 일단 가장 밑에 단계는 가문. 지금은 아들이 가문. 모계사에서는 딸이 가문. 대 끊기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 선조들께서 씨바지까지 얻어서 대 이었잖아. 지금은 뭐 제사도 가짜고 아니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제사 지내면 와서 드셔. 선조들이 아버지 어머니 죄에서 와서 드시는 거야. 봉수님 말씀하면 친구들 풍족하면 친한 친구들도 데리고 온대. 나도 역시 그 친구 같이 가서 얻어먹고.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얻어먹는 게 아니고 더 얻어먹죠? 그거 먹은 그 음식 그 기운으로 또 가문의 일을 해. 가문의 일을 해. 상천에서도. 그쵸? 내가 또 살러 올 곳이잖아. 응? 가문에서도 가문이 번듯해야 좋은 환경에도 공부 잘하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노비의 자식으로 오면은 때에 따라서 내 씨가도 노비도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성씨는 꼭 나 아니어도 다른 성씨여도 여러 가지 많으니까 자식 위에서부터 뿌린 적이 있으니까 쭉쭉 성인도 다르고 할 수 있다고. 문이 없으면 그걸로 찾아가서 나와야 되잖아. 가문에서도 가문을 잘 키워야 내가 좋은 환경에서 정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가문 대를 잇는 게 엄청 중요해. 그래서도 왜 아들 없으면
다른 할아버지네 아니면 뭐 삼촌, 육촌, 당숙네 누구네 아들 여럿이면 하나 데려다가 삼지. 남의 가문에서는 안 오지. 우리 가문 내에서 오지. 주로. 그러고도 없으면 뭐 다른 가문에서 그건 안 주지. 대개는 안 줘. 어유 두 배도 해줘도 안 올 판이야. 응, 그래. 문을 몇 개를 뺏길 기회를 놓치는 건데. 걔가 아들 여럿 낳아봐. 줬는데. 내가 여럿 키울 건데. 그래. 두 배를 줘도 안 해. 이치가. 최하 두 배는 줘야 될 거야. 손해지. 아들 무척이 중요해. 직원들이 묘짜리 음택이라고 그래, 묘. 그 미신은 아니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자리 무지하게 중요해.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아들 많은 자리, 나 당장 우리 조상만 해도 그랬어. 제 할아버지가 8분이에요. 자산 많이 나셨지? 할아버지가 8분이시고, 대구모 한 분 계셔. 많이 났어, 옛날에. 다 돌아가셨는데, 유난히 아들이 많죠? 저희 할아버지가 7째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8째 할아버지도 계셔. 저희 할아버지는 키가 굉장히 장신이시고 180 넘으시고 장사했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고 그러고 그런 장사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근데 옛날에는 자식들 많이 낳고 했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잖아. 아들들도 결혼을 일찍 해서 응? 자식 많은 밑에 쪽에 하고는 아들이 나이가 더 많을 때가 있어. 저만 해도 제 할아버지가도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가 10몇을 낳으셨어. 10몇을. 키우신 분은 그렇게 안 많고 8 아들 5에 딸 3, 8을 키우셨는데 낳으신 12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2 나이 차이를 보면 12 이상 낳으신 것 같아. 실제로 제 나이 또래 나 2살 위에도 고모가 있었고 제 나이 또래 고모가 있어서 둘 다 갔어. 돌전에 천식 그걸 그래서 돌배기를 우리가 하는 돌잔치를 하는 거야. 돌을 못 넘기고 많이 죽었어. 나 우리 쌍둥이도 죽는다고 그래. 왜 쌍둥이? 형? 내놨었어 밖에 겨울에 한겨울에 젖도 안 먹이고 죽은 거야. 그 사연성을 내린 거야.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 병천인데 저는 북면이고 병천인데 천안 병천 유관순 그 병천 거기 동부 육계면 천안군에 동부 육계면 그 장이 열리는데요. 읍이지 면이야 병천 면인데 좀 그런 데인데 거기 장이 열려. 거기 사실 거기는 의원이 하나 있어서 송 의원인가. 근데 우리 시골에서는 그 북면 다고 우리 할아버지 그 전부 다 그 마을 전체가 병원 가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이제 병천에 의원 있는 걸 아셨으니까 그리고 외가가 잘 사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아셔가지고 천식을 하는 거야. 100일 전에 100일 해 천식. 죽는다고? 쌍둥이 형이 늦게 생긴 놈이야. 늦게 나온 놈이 제가 동생이잖아. 자리를 먼저 잡아서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와. 그래서 탯줄에 들어갈 때 알이 하나인데 음식이 알 쪽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거쳐가면 나한테 먼저 오고 뒤에가 나중에 가는 거야. 뒤에가 덜 먹어. 약해. 이산종은 알이 따로인데 앞으로 떨어지고 뒤로 떨어지고 앞에가 키들이 되게 커. 동생이 늦게 나온 애가. 걔가 먼저 생기는 앞자리 차지한 애야. 관이 여기서 먼저 빠지고 얘가 저거 얘가 키도 작아. 근데 일란종은 키가 거의 같다. 근데 얘가 좀 모자라. 그래서 보면 양보해줘. 네,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저도 제 아들이 쌍둥이인데 걔들도 유전 아니고 지가 태어난 그 방에서 묘하게 제가 걔네들 임직 가졌을 때 거기 내려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댁에.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면서 거기 우리 가진 방 저희 가진 방 그 방에서 제가 또 쌍둥이를 한대 거슬러지. 근데 그 방이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 전에 할아버지가 그 집 가서 사시기 전에 최씨네가 먼저 거기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거기 얻어서 들어갈 때 저기 사랑방처럼 따로 떨어진 채 같은 건데 거기에 신혼 부부가 살았대. 최씨네. 그 집에 쌍둥이가 있었다는 거야. 3대 그것만 그 위는 모르겠고 그것만 3대가 대대로 쌍둥이가 하나씩 나온 거야. 거긴 그렇게 유전이라고 안 해 아무도. 매송리라고 있는데 아랫마을 윗마을이 있어요. 똑같아. 멀도 안 해. 할아버지 밑에도 있고 위에는 두 할아버지고 밑에 많이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그런데 밑에가 더 먼저고 나중에 올라온 거야. 이렇게 할아버지 다른 저기가 밑에가 먼저야. 밑에 마을이. 거기 선산도 밑에 마을에 있고. 그런데 밑에 마을에 쌍둥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위에는 수십 있었어. 쌍둥이가. 유전 아니라고 그래 나. 우리 아는 적인 어머니 대뜸 텔레비 어디서 유전이라고 유전 아니라고 대뜸 그래 어머니. 왜 봐서 아시니까.
뭘도 아는 아버지 사촌. 할아버지 넓으니까 아버지 사촌이죠. 사촌 가깝잖아. 아버지 사촌. 쌍둥이가 그때부터 많았어. 제 또래도 많았고. 근데 하나는 둘 중에 하나 다 죽었어. 그러니까 먼저 나온 애가 되게 죽은 거야. 우리 5살 밑에도 또 쌍둥이 하나 있는데 걔도 죽었어. 먼저 나온 애. 우리도 죽을 뻔했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랑이 쌍둥이 둘 다 사는 게 우리가 처음이라고 하셔서 자랑해 주셨어. 근데 어머니가 내놨고 죽을 거야. 사형선고 얻은 거야. 불도 안 떼는 방에 옆에 나무 마루방인데 밑에 창고가 이렇게 뚝 열린 그런 방이고 불도 안 들어가지. 이 방 사랑방인데 이런 건 불을 여기서 떼면 우리 방 것처럼 이쪽은 마루야. 밑에 지하가 텅 비었어. 짱꽃처럼. 우리는 나무 저거고. 사람 안 자는 데야. 창고야. 이러면 일종의. 밑에다 뭐 하고 위에도 마루에도 뭐 물건 두는 데야. 거기 내놨어. 애를. 얼어 죽지 겨울인데. 저도 안 죽어. 죽을 거라고 내는 거야. 어머니가 그대로 그냥 인정했으면 죽은 거야. 그걸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번 맞히고 그래도 죽으면 원이 없겠다.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그래 하고 맞춰준다고. 그러려면 산을 넘어가야 돼. 그때 뺑 돌아가면 20리길, 산 넘어가면 10리길. 저도 그것도 한 번 넘어간 적이 있어. 어렸을 적에. 네? 그랬는데 그래서 데리고 가서 주사 맞췄는데 살아난 거야. 그래서 처음 살아났어. 그래서 우리 때도 그렇고 죄다. 시골인데 그 천안에서 뭘도 하는 시골인데도 그랬어요. 거기는 그 잡혀 있는 거야. 병원 데려가고 그런 개념도 없고, 옛날에 없기도 했지만 병원도 별로 없고 했지만 멀지도 않은데 그랬어. 그냥 그 동네에 우리 다 친척이야. 집성촌. 최씨는 몇 있었어. 최씨는. 근데 어쨌든 맨 이씨로 다 집성촌이고 학렬도 막 하나 한 대 두 대 막 이렇게 차이나. 같은 나이가. 저 같은 나이도 제 조카뻘 있고 제 아저씨뻘 있고 저보다 2살 어린 친삼촌이 있어요. 친삼촌 2살 어려. 저보다 다 1년씩 묵고 호적 올렸어. 왜? 죽어서. 돌잔치를 지나고 올렸다고. 돌잔치를 지나고. 돌잔치 하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지. 그래서 저는 100일 잔치 그래서 하고 100일에 넘기면 100일 잔치. 돌이 홍역인가? 뭔가 100일에 천식. 그때 많이 죽인 거야. 100일에 때 하고 그때 하고. 우리도 천식을 알았어. 깊게 앉았었어. 기현이가 공부하고 없어졌어요. 콜록콜록 잘했어. 그래서 중묘의 문이란 가문을 뜻한다. 예? 중묘의 이치란 수많은 분이 무리 중이죠. 묘는 묘할 묘자인데 이게 묘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묘하다는 것은 수많은 분신의 무리인 중으로서 나를 키우는 시다. 크게 말하면 우주. 크게 말하면 우주요. 작게 말하면 곧 인간이요. 아주 작게 말하면 곧 내 육신의 세포다. 내 육신만 해도 60조개죠? 60조개가 다 내 영혼이야. 내 영혼 조각이야. 60조개나 키우고 있네? 걔뿐만이 아니야. 내가만도 60조개를 지금 살면서 키우는데 얘들이 내 일생을 사는 동안 대략 일찍 태어나면 10,000번의 생을 살아. 내가 88년쯤 산다고 봤을 때 88년 90년 산다고 봤을 때 10,000번을 살아. 그러니까 대략 한 5,000번이고 6,000번이고 세포가 물론 그 전에 자꾸 큰 세포에서 다른 놈으로 더 커서 갈지 뭐 삼생에 한 번 계급이 올라가니까 자꾸 더 크니까 10,000번 살기 전에 아마 다른 더 큰 뭘로 갔을 거예요. 바이러스보다는 크지 세포가.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아닐 테고 다세포 생물로 뭘로 바꿔서 가겠지. 곤충이든 뭐든 그러겠지. 근데 어쨌든 나는 세포의 생이 대략 3일이라고 결정했을 때 더 길은 놈도 있고 한데 대략 평생 살면서 대략 10,000번쯤 세포들의 생을 바꿔가며 한 놈이 살았다면 그렇게 큰 우주야. 근데 그 세포 속에 또 무수하게 많은 생명체가 살거든. 걔네들도 다 내 분신이야. 얼마나 많이 키우는 걸까요? 영혼을 내가 숫자로 치면 셀 수도 없이 많은 영혼을 키우고 있어.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분신만. 내 세포의 세원만 해도 엄청 작잖아. 나보다 60분의 1이니까 그렇다고요. 세포의 크기 작으면 그 크기만큼 그것도 또 영혼도 작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치면 대략 맞아. 60조분의 1인 거야. 영혼의 크기도 대략. 나도 내 영혼이 60만한 게 아니야. 요만해. 원래 엄지손톱, 새끼손톱만 하고 작은 사람, 큰 손톱, 엄지손톱만 해. 저는 많이 커서 주먹만 해요. 공부하면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키우고 있다고, 분신을.
그 시대로 쫙 크거나 작거나 쫙 떼어져 있는 거야. 다세포. 클수록 세포가 많지. 클수록. 단세포에서부터 다세포로 그렇게 키우고 있어. 근데 그 세포 안에 또 엄청난 더 작은 생명체들이 키우고 있는 거고. 그런 이치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게 중묘의 이치. 이 가문이라는 게 제가 이제 몇 장인가 가문이라고 있어요. 가문 몇 장이었나? 거기에 풀이했습니다. 중묘의 이치. 즉 나란 단지 하나뿐인 나가 아니고 수많은 무리로서 무리 그렇죠? 우리도 수많은 무리죠. 60종이나 되니까 무리로서 인중천지의 이치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나 소우주인 것이다. 그러므로 절중묘지문이란 곧 윤회를 끊었다는 뜻이고 그쵸? 육신으로 사는 삶을 끊은 거잖아. 절중묘지문 가문 끊었잖아. 왜 끊었어? 신선이 돼서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고 죽고 안 하고 공부만 철학 전공이 돼서 하면 태어나고 죽고 안 하잖아. 그죠? 그러면 기르는 이치가 없어졌죠? 그쵸? 육신을 안 갖고 살면 기르는 이치를 안 하는 거야. 없는 거야. 기왕이면 살면서 키우는 게 낫겠죠? 그래요.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일삼의 이치로 우주가 하나님이 세수를 해서 정차원계까지 해서 만물, 태극계 정차원계까지 해서 셋이 하나인 이치로 인중천지의 이치로 우주를 운행시키고 계셔. 그거 자꾸의 차이일 뿐. 오로지 나. 천상천하 유어독존입니다. 그러므로 이설중묘지문이란 그 윤회를 끊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불사불생한다는 뜻이다. 절중묘 같은 뜻, 우리의 불사불생이죠? 같은 뜻이에요. 뭐야? 오로지 공부만 매진한다. 근데 육체를 갖고 있는 저기는 못하고 더 빨리 하는 대신에 그렇게 해서 공부에만 매진해서 신선정 지경까지 가면 그렇게 해서 성인까지 빨리 가니까 쉼 없이 계속 하잖아.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사이사이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 응? 대기하는 시간. 그리고 소모되는 시간이 있고. 응? 그래서 키우는 이치는 있으나 또 영혼을 키우는 데서 빨리 못 크는 거지. 아까도 공부도 이제 공부 시간 한꺼번에 길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 이제 얘기하다 말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이치가 있어요. 하루에 공부를 해서 1시간씩 끊어서 예를 들어 뚝뚝 끊어서 8시간 하는 것보다 한 번에 몰아서 쭉 8시간 해야 되고 공부 효과가 훨씬 뛰어나고 공부의 좀 길이도 공부 시간도 공부하는 것도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하는 것보다 얘기하다 말았는데 누가 물었어요. 공부 선생님한테 공부 잘하면 전무수련인을 뜻해요. 공부 잘하면 하루 몇 시간 정주하고 공부해야 될까요? 할까요? 이런 물었더니 봉수 선생님께서 8시간은 정자수련 해야지. 12시간은 정자수련 해야지. 16시간 정자수련 해야지. 20시간 정자수련 해야지. 24시간 정자수련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책에 어디 또 썼습니다. 실제로 제가 2008년에 밑에서 다니다가 딱 하고 들어가서 입산할 때 그 해 겨울에 100일 공부 2번 했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요. 처음 100일이겠죠. 처음 100일일 때.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때. 그리고 안 눕고 안 자고 100일, 90여일 했고 100일 가까이 했고 공부 많이 나갔어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요. 24시간 어떻게 공부해? 밥도 안 먹으면 애 안 먹어요. 변도 안 보면 안 먹을 땐 별로 안 봐요. 안 먹을 때는 먹은 게 없어서 소변만 봐요. 소변통에 보고 잠깐 1분이나 가까우면 1분 조금 멀면 몇 분 비우는 게 다 하루 종일 앉아있어 그러고 그렇게 해요? 계속은 못해. 단기간만 가능해. 근데 차고서 그렇게 가. 공부 더 많이 나가서는 아예 금식 결제도 해. 그러니까 계속은 못하지 그것도 3-7일 단위를 끊어서 해. 한 번은 연이어서도 3-7일하고 5-7일 한 적도 있어. 거의 2달이죠? 3-7일하고 살짝 먹긴 했어.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완전히 뚝배기는 아니야. 일주일 먹고 또 올라와서 그때는 또 5-7일 했어. 합쳐서 대략 7, 8, 5, 16 대략 2달이죠? 2달간을 대략 사이에 한 번 일주일 먹긴 했지. 굶은 거예요? 굶어가 뭡니까? 그때 먹은 게 미숫가루 2숟가락, 흑설탕 2숟가락 합쳐갖고 섞어서 뭐 한 번 먹은 게 다야. 먹고 뒤지게 혼나고. 근데 그해 겨울 공부 때 참나 깨달았습니다. 오도중하고. 효과는 봤죠?
내려갈 때 겨우 내려갔어요. 네 발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올라가는 거면 계속 가면 좀 더 편했을 텐데, 밑으로는 걸어서 못 내려가겠고, 정 미끄러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네 발로 내려갔어. 공부 자리하고 이제, 저기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겨우 내려갔어요. 네 발로. 조심. 그 전에부터 뭐 힘이 하나도 없었고, 책에 썼습니다. 책에 썼는데, 그때도 이제 그만 내려가라. 더 버티니까. 체력은 막 한없이 떨어지고 버티니까 이제 그만 내려가라. 너의 정성은 알겠는데 지금 자격이 안 돼서 줄 수가 없으니까 원기를 손상시키지 말고 내려가라. 그것도 시험인 줄 알아서 안 내려가고 했더니 시험을 3번이나 줬어. 응? 그래서 그거 이제 아닌 줄 알고 내려갔는데 그때 2번째 몽인가 몇 번째 몽일 때 3번째 몽이었댔나 그랬나? 그거 보고 이게 시험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진짜 죽을 각오로 해보자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고 했어. 봉수님께서 말씀하니 공부자는 사람도 공부하다 죽는 경우는 없다 이러셔가지고 신도가 지켜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죽기까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 해보자. 앉았는데 제가 이제 굶으면서 하니까 허리 힘도 없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통나무 이런 게 쓰러진 거 말린 거 주워놓고 기댈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기대면서 했어. 쓰러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겨울이 한겨울이라 눈비 오고 눈 오고 그러니까 얼고 해요. 텐트가 운막 노천에 사다 겨울에 이제 눈 맞고 하니까 못하니까 완터치 텐트를 하나 지원을 받아서 그걸 갖고 했는데 텐트 아니죠. 나중에 그러니까 눈살 떠님이 얼어가지고 녹았다 햇빛에 녹았다 얼고 해가지고 나중에 텐트 저기 안 됐는데 나중에 그 속에서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됐잖아. 어쨌든 얕더라도 이렇게 뒤에 나무 갖다 놨어. 대구서 기댈 수 있게 해놨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 뭐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 힘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갖고 정신도 몽해. 사실은 몽. 제정신이 아니지. 그랬더니 오래 굶어갖고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아. 느낌이 이상해. 평소 같지 않아.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 정신이 너무 없는 것 같아갖고 정신을 나름대로 집중해본다고 뭐 어떻게 용을 썼나 어쨌든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데 집중한다고 했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몽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이상해. 집중을 좀 했더니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 흔들리는 느낌. 그래서 더 좀 집중을 좀 했어. 힘을 내보려고 힘을 내는 식으로 뭔가 애가 퍼져 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힘을 내는 정신 집중하는 식으로 뭘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내가 그러고 봤더니 어느 순간 흔들리더라고. 응? 정신을 더 집중 착 했더니 있지.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 얘가 이러고 경련을 푸들 떨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응? 얼마나 심하게, 그리고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뭔가 평소하고 다른 것 같아갖고, 이게 뭐지 하고 집중했더니,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서 더 집중했더니, 이러고 떨고 있더라고. 응?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또 현몽이 또 왔나봐, 바로. 못 알아먹으니까. 뭐라고 왔는데, 그 뜻이, 원기를 손상하지 말고, 원기는 손상되면 그 복구 잘 안 돼요. 원기는 체력 소모한 건 많이 소모한 것도 한 2달 잘 갖다 먹으면 복구가 돼. 그래서 다시 공부가 되고 가거든요. 경험을 제가 여러 차례 했죠. 이런 거는. 그런데 굶어가며 체력 소모 무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원기 손상되면 그건 진짜 복구 안 돼도 그 다음 한참을 놀아야 되는 거야. 원기 손상. 그 복구 잘 안 돼. 원기는 진짜 그건 후퇴지 공부가. 이거 현몽을 주신 거야. 내려가서 먹으라 하는데 니 말을 안 들어먹고 자꾸 버티고 시험인가 보다 했더니 또 현몽 주겠는데 그랬는데 이거 떠오른 걸 알고 그러고 또 현몽이 원기 손상되면 어떤 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뜻을 해석을 잘 해야 돼. 근데 그때 해석이 그런 거야. 원기 손상이 되면 그건 진짜로 예를 들어서 복구하기 힘들고 엄청 손해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내려가서 잘 먹고 영양을 잘 보충해라.
원규 소환시키지 말아라 그 뜻이야. 그렇더라고. 현몽은 여러 차례 졌잖아. 또 한 번도 아니고 처음에 나온 거는 쌍무시했고 시험인가 보다 쌍무시했고 응? 2번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는 며칠 남지 않았는데 5, 7일로 해서 이틀인가 더 남은 건데 그 맞추 이틀 더 남은 것까지 마저 맞추고 내려가면 되잖아. 근데 뒤로 갈수록 더 기하급수적으로 타격이 커지는 거야. 하루하루가. 응? 앞에보다 당연하죠. 그때는 진짜로 몸의 세포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 그런 느낌이 있어. 묘해. 세포들이 15kg 정도 빠졌거든요. 15kg? 단기간에 15kg? 응? 그러니까 몸 전체는 팔이나 다리 하나 잘린 거나 같은 거야. 그게 나뉘어 있지. 전체적으로 나뉘어서 그런 거지. 세포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더라고. 그 느낌이 있더라고. 묘해요.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실제로 그런 거야. 전체적으로는. 15kg가 쪽 빠졌어. 단기간에 그때. 그거 굶고서.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있었는데 그 전에도 먼저 한 5kg 빠졌고 그 뒤로 한 15kg 그때 또 더 빠졌고 그 해 기울이 한 20kg 빠졌어요. 그때 6개월 결제하고 그 뒤로 한참 사다가 죽으라고 먹었지 뭐. 또 그때 빚내서 얻어다 먹었을 거야 아마. 후배한테 빌려서 돈도 없어가지고 그때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해 겨울에 오도송 하고 참나 깨닫고 기록해 다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감은 무지하게 중요하다. 키우는 이씨가 그렇게 있어서 빌려서라도 감을 이어야 하고 이어야 살려내야지. 감은 끊긴 거 뭐 지금 딸이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얘야. 손주들이 밥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옛날에 뭐 문명도 발전하지 않았고 많이 안 배웠고 형이 하악은 그래.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 형이 이상하면 오히려 지금 너무 때다 아예 안 하잖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가 훨씬 더 양반들 그때가 오히려 더 훨씬 더 정신 발전돼 있었어. 형님 본질을 더 알고 있었고 그랬어요. 지금 본질도 모르고 오히려 다 바보짓 하고 살고 있고 그런 거예요. 가면 지금 뭐 제 아들도 그렇고 결혼 안 한다 그러고 딸내미한테 시가서 애 안 낳는다 그러고 요즘 지금 그러잖아. 망조 수인회당에서 드라마 뭐 막장 드라마 아침 저절로 그렇게 된 거 아니고 돈 대고 한 놈이 그렇게 유도해서 최대 세력에 그 앞잡이들한테 언론 특히나 언론사부터 잡은 그 앞잡이 세력이 있어. 백년 전쟁 우리 독립 못했어요. 백년 전쟁 그놈들이 아직도 잡고 있어. 윤석열이 꼬봉이고 완전히 그럼 윤석열이 뭣도 모르고 앞잡이 하라는 대로 시켜가지고 비엄 성공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망한 거야. 더 진짜 작살나는 거야. 더 그거 겨우 이긴 거야. 케네디 상원은 아니고 지금 보건부 장관인가? 케네디가 해. 우리 귀여운 거 저거 하고 나서 유튜브에 제가 봤어요. 그 유튜브를 영상을 기업이 이겨내서 대한민국 국민들 축하합니다. 큰일 날 뻔한 거야. 큰일 날 뻔했다고. 독재국가 돼가지고 저분들 완전 더 꼭두각시 되고 더 작살날 뻔했어. 마약 천국 만들려고 돈 벌리 목적만 그 마약을 거의 1.5치를 들여왔어. 뭉탱이를 세관 통해서 그 세관 조사가 안 돼. 지금도 수사가 안 하고 안 하고 있어. 지금 수사를 못 하고 있어. 검찰이 말을 안 들어 쳐먹어서 검찰이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계속 못 하고 있고 그놈들이 다 잡고 있고 검찰 그 지경이야. 옛날에는 해방하고서 반민특위 경찰 놈들이 가서 앞잡이 놈들이지. 경찰 했던 놈들 형사 했던 놈들이 다 일본 앞잡이였던 놈들 아니야? 그 놈들이 경찰 고위 다 잡고서 반민특위 하니까 그거 다 가서 불태우고 태웠어. 수사해서 그놈들 처벌 안 받았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전 세계 그때 식민지였다가 해방된 나라가 많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때 많았어. 무지하게 많았지. 1940몇 년도 그때 해방된 나라들이 많았어요. 이러면 독일, 프랑스, 뭐 그쪽 벨기에 그쪽도 독일한테 점령당할 때가 해방됐지. 우리 반역자 처단 안 되고 그거 안 된 나라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 식민지에서 벗어난 나라 중에 앞잡이 놈들 처단 못하고 그놈들이 권력 잡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금 그 짓 하고 있어. 그래서 완전 꼭두각시 나라 지금 그런 겁니다. 백년 전쟁이라고도 있어요.
유튜브 100년 전쟁 쳐보세요. 100년 전쟁이라고 해. 정말 몰라. 우리나라 아주 특히죠. 앞잡이인지도 몰라. 앞잡이 나라 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몰라. 정보 통제 특히 많이 당해서. 우리나라처럼 저 독립운동 후손이 우리나라처럼 천대받고 대도 못하고 그러고서 목소리 높이고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 앞잡이는 가문 후문 그 후손들은 부자고 죄 유학 갔다 와서 교수 자리 차지하고 있고 죄 검찰직 요즘마다 다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검찰이 얘기 안 돼. 그 지경인 거야 지금. 윤석열 이놈은 그 후손은 어쩐지 아닌지 어쩐지 모르는지만 어쩐지 그러면 앞잡이 돼가지고 검찰총장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여튼 명령 하나도 안 들어 쳐먹었잖아. 그리고 누구야? 누구 저 법무장을 시켰더니 그 반대 조국인가? 못했지? 탄핵 무조건 이름 반대해갖고. 그 검찰 개혁하려고 해서 몇 번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안 되는 거야. 좀더 잡고 있어. 꽉 잡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 그 뒤로도 더 뭐 해보려다 죽임을 당하고. 자살? 아니야. 왜 자살을 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 증거들 셌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뭘 좀 알고 아셔야 되는데, 국민들. 그 조작하는 데 속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당했는 줄 알아요? 언론에서 치켜 세우는 놈, 나쁜 놈. 언론에서 까는 놈, 좋은 놈. 이렇게 보면 돼. 텔레비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어쩌고 해.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당했나 몰라. 말도 못해. 검찰한테 그 부인도 몇 분 되지도 않는 것 저거 했다고 어디 유튜브에 또 얘기하더만. 136번인가 소환을 당했어. 벌금 10만 얼마야? 벌금 10만 얼마 썼다고. 6명인가 같이 식사했다고. 136번을 소환했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법적으로도 그게 타당하지 않아. 그 변호사인가 누가 한 얘기야. 검찰 쪽 누군가 한 얘기 아시는 분이 앞잡이들한테 그 세계사에 그런 예가 없어. 야당 통제 그렇게 공격해서 그런 예도 없고 지금까지도 뒤에서 그런 찌라시 가짜 유튜브에 가짜 뉴스 나와. 이재명 깐다고 까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말도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주 그냥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세상에. 큰일 날 뻔했어. 이재명 대통령 또 안 되고 윤석열이 됐으면 더 작살난 거야. 우리나라 국군이 돌아와서 그것도 자꾸 잘 가는 거야. 계엄을 또 그렇게 분해서 장악해서 하는 대통령이 지지해서 하는 계엄 실패한 사례가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어. 다 불가능한 거야 그게. 분권력 잡고 하면. 근데 다들 그 장군들이 양심 있는 장군들이 그 누구가 자기 자리 그 저거 할 각오로 하지마 하고 밑에 장병들한테 못하게 하고, 응? 그렇게 해서 그 계엄이 실패한 거야. 내란이 맞아. 지금도 그거 동조하는 놈도 가끔씩 있대. 국민의힘 세력이 뭔지 이 새끼들 정신 나간 새끼들 정치인들도 윤석열이는 내가 욕해요 그 새끼라고. 아무한테도 정치적으로 관련 한마디 지금까지 정치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더 화가 난 것이 마약 1,000원씩이나 들어왔어. 마약 천국 만들었어. 쟤네가 나라 망치고 뒤집는 수단이 마약이에요. 미국도 그렇게 해서 가서 마약 천국 만들고 요즘 같은 정보 시대에 마약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권력 잡은 놈이 용인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 마약이. 저놈들 뭐 미국 뭐 어때? 마약으로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는 도시도 많지? 응? 우리나라도 그걸 날 뻔했다고. 그게 안 없어진 줄 알아요? CIA가 그 주범이야. CIA는 정부기관도 아니고. CIA 그 사기업인데, 그 대주주, 누구냐면, 연방준비은행 이사에 7가문이 다 갖고 있어, 그것도. 사기업이야. 나라 기업이 아니야. 근데 FBI는 국가기관이죠? 정보기관? FBI 고위직들이 다 CIA로 가. 상위기관처럼 CIA가. 그 영향을 발휘해서 FBI도. 그래서 유태인 누구야, 걔가?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했지, FBI를. 유태인 누구지? 이름 있잖아, 유명한 놈. 지금 유태인이 잡고 있는 거고. 유태인이 근데 우리 동이족이야. 말갈족이야, 말갈족. 마자르라고 됐지, 저기서 발음으로. 마자르, 말갈족. 만주에서 나왔어. 공무 스님께서 말씀하셨어. 만주에서 나왔다고. 단군의 후손이라고. 단군의 후손이면 뭐해? 마귀짓 하면 처벌받아야지. 세계 인구 5%로 줄인다고 하고 있어. 주범이야, 그놈들이. 세계 흐리고 있는 주범. 우리나라 특히 발달하려고 하고. 같은 단군의 후손이 뭐냐고.
우리 당군에서 싸그리 다 죽이고 말살하려고 했는데 걔네가 주범이라니까. 일본을 나눠야지. 그치? 남북으로 일본을 나눠야지. 독일은 독일 반으로 나눴잖아. 일본을 나눠야지. 왜 우리나라를 나눠? 남북으로. 휴전한다고 진치감치 하고 3년이나 끌고. 그때 북쪽 융단 폭격했어요. 화학탄 무지하게 쎄리붙고. 고난의 행군? 맞아. 고난의 행군이었어. 지금도 북한은 나쁜 놈 이러고 하지? 잘못하는 건 있어. 독재고 어쩌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라고. 근데 좀 틀려. 다 그냥 언론에 조종당하고 세뇌당하고 그래 조롱하고 있지. 천문학자가 어떤 놈이 나오게 맹인 벙어 뭐야? 놀리는 거야. 귀머거리 장님의 귀머거리. 뭐가? 본질 하나는 모르고 지들 속는 대로 다 속이는 대로 속는다고. 그러게 무슨 뭐 그럴 거 있어요. 무슨 카드? 뭐 그거 있어. 거기 예언처럼 미리 해놨어. 우리 그대로 이끌고 가고 세계를. 무슨 카드?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세계를. 그거 속고 있어요. 다. 많이 지금 퍼졌어요. 유튜브에도 좀 뭐 평평한 지구 그것도 있고 그런 걸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좀 보시라고. 그리고 유튜브에 뭐 음모로 어쩌고 하는 사실이야. 음모를 이렇게 주장해서 물타기 하는 거야. 별거 다 있어. 유튜브에 정보가 많이 퍼져 있다고. 미국 버리고 우리나라를 넘어오는 중 뭐 이래서 방산업체 어쩌고 크고 있죠. 자꾸 메디 하더니 지금 1위란 소리까지 나왔어. 어느 유튜브에서. 세계 국방력 1위라고. 그거 키우고 있어, 원래. 그건 좋은 현상이야, 그거는. 어쨌든 밝혀질 겁니다. 세계 다 멸망하게 안 둬요. 상천에서. 큰일 나는 건데. 동생. 우리 뭐 80억 좀 안 되지만 80억이 하나. 5억 줄이면 목만 남기고 다 자른 거랑 같아. 과학이 뭐 다 후퇴하고. 택도 없는 소리 말어. 태극기로 곧 넘어갈 거야. 네? 몇십 년 내로 점점 노동은 AI가 하고 로봇 AI 로봇이 노동부터 뭐 다 하고 농업이고 뭐 공업이고 다 지금 나왔죠? 벌써 많이 나왔죠? 지금 더 그렇게 될 거야. 의사 변호사 뭐 전부 다 그런 일은 다 그게 하고 우리는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연구나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정식 공부하며 살 거야 이제. 태극기가 그거 정식 공부하면서 사는 삶 어려서부터 점점 그렇게 갈 거야. 지상천국이죠? 유토피아죠? 이래서 해방돼. 못 먹고 살아서 그런 거거든. 지금 직업 없으면 지금도 굶고 그러죠? 아니라고. 에너지 무한 에너지 나와 있고 거의 기술 다 있어 벌써. 에너지 무한에다가 노동력 로봇이다 하면 그래서 이제 기본급을 줘.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전 국민 전 세계인한테. 나라마다 처음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고려 연방 이런 얘기 나와요. 무슨 스탄 다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그래. 인도네시아도 전에 일찌감치 우리나라 연방하면 합류하겠다 소리 나왔었어. 지금 이제 다 밝혀지고 있어. 120년 전 고려가 전 세계 그거였고 연방 처음 국가였고 전 세계를 다스렸어. 전자지국이었고 다시 그걸로 돌아가는 거야. 성인 정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성인 정치.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대성이 나온다고 돼 있어. 윤회에서 구원하고 전 세계에는 공우승께서 말씀했어. 3000년간 전쟁이 없는 지상천국이 건설될 것이다. 지상천국이 3000년간 전쟁이 없는. 근데 그렇게 돼요. 본질을 알고 사람들이 이걸 알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인데 남 죽이는 게 아니야. 나 죽이는 거야. 왜 죽임에 살아서 도와주면 살지. 로봇이 일하고 하면 식량도 건물형 농장에서 식량을 생산해내. 농지도 뭐 한도 없이 있어. 그러니까 만들기로 말하면 지금도 안 모자라. 사실은 전 세계에 안 굶어 죽을 수 있어. 근데 많이 굶어 죽죠? 저는 죽이려고 작정해서 그래. 그걸 분배 안 하고 그 조장해서 가격 올렸다 내렸다고. 기름도 썩이도 그렇고 그 짓 하고 있어요. 걔네는 계속 그 짓 하고 있어요. 죽이는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권력 잡은 이후로. 그건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제 점점 알고 있고 알고 있어. 이제 그래서 안 넘어가. 상천에서도 알고 있고 시전입니다. 지금 지금 아주 그냥 개판됐어. 우리나라 캄보디아 사태만 해도 거기 가줬다고 했는데 가담해가지고 돈 번다고 비슷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팔아먹었어. 불러가지고 그게 뭐야 팔아먹은 거지. 거기 동조해서 그렇게 하는 놈 아니면 누구 죽기도 하고 죽였대지 팔아먹었대기도 하고 중국 놈들이 팔아먹었어 말 안 듣는 애. 노예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짓을 전 세계에서 근데 노예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그 짓을 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캄보디아 동남아뿐만이 아니야. 두바이에도 있대. 누가 그 대륙남인가? 누가 그러더라고. 두바이에도 그런 큰 단지가 몇 개 있대.
중국이 지금은 중국 탓이 우리거든.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그 짓 하더니 그 꼴 났어. 한중일이 같은 우리예요. 한자만 할 건 다 우리가 한자. 한자도 중국 거 아니고 우리 거고.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없었고. 다 우리고. 중국이란 나라 없었어. 1948년, 사실 좀 먼저 손문이가 중화민주공화국 했다가, 손문이도 앞잡이, 저놈들 앞잡이. 그때는 한일합방 한 나라였어. 한국, 우리, 일본, 미국. 그게 한일합방이야. 나중에 가짜로 또 여기 와갖고 일본이, 응? 군대도 없는 나라 쳐들어와갖고 실어나르고 아무것도 없었어. 여기. 공전도 새로 진 거고. 그래서 가짜 역사 똑같은 것처럼 표본해서 만들었지. 가짜 역사를. 그런 사진들도 있어요. 경복궁 짓고 있는 사진. 잡초만 무성해. 사진 있어. 흑백 사진. 남대문도 짓고 있고. 이러면 500년 수도에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그때 남대문 앞이고 그 사진 찍은 사진에 허벌판. 초가 몇 개 있고 문 앞에.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다고 그렇게 속고 있어. 한두 개 해야지 속는 게. 인식들이 너무 세뇌돼서 박혀갖고 의문을 안 가지니까 그 꼴 나는 거야. 의문을 안 가지니까 본질을 모르고. 제가 말한 그 빛의 전사들 최희석 씨 유튜브 이름이에요. 부자 요술 램프. 그 사람은 그 조선왕조 실록을 근거로 기록을 근거로 역사를 그걸 밝혀가. 읽어보셔. 그 얘기 들어보시라고. 허황 뜬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알고 있는 게 다 가짜. 세계 역사 다 가짜. 세계 역사 가짜? 유럽인이 한 거야. 그 말한 거야. 양심 있는 사람이. 세계 역사의 90% 하고 중국 역사, 중국 그 역사학자, 저명한 역사학자가 중국 역사 90% 하고 1900 대략 20년대 그때 그 정도 때 25사가 생겨났어. 가짜로 다 만들어진 거야. 1900년대 그때도 거인이 있었어. 5m짜리 거인 사진이 있어. 지금 같은 1m 7, 80짜리 6, 70짜리 사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고. 인디안 복장엔 여자도 있고 조금씩 치도 차이나. 5m도 있고 더 되기도 하고 좀 덜 되기도 하고. 그런 사진도 있다고. 흑백 사진. 세계 역사 다 가짜. 완전 날조됐어. 날조도 무슨 국 그렇게 없었어. 영국 왕조 택도 없고 걔네들 외구 해적. 그래도 바이킹의 후손이 그러잖아. 영조 와서 우리 역사 갖다 뜯어고치 이름만 바꾸고 그런 거. 역사가 다 그거야. 저 임진왜란 그때만 해도 임진왜란의 그 공로로 물리신 공로로 이세적 우리야. 그것도 이세적이가 명나라 따로 있지도 않았고 뭐 우리가 섬긴 것처럼 아니라고 가짜라고. 다 그것도 대명조선하고 그 기념 주화가 있어. 대명조선. 그건 발달한 짓이고 나라 이름이 명인이 아니라고. 그것도 다 조작해서 만들었다고. 가짜라고 다. 그것도 이세족이 응? 명나라 장수라고 돼 있잖아. 그게 아니고 우리 그저 어디에 조선왕조 실록에 있어. 어디에 기록에 있나. 영국공 이세족이야. 지금 꽃뿌리 형제 쓴 지금 영국이라고 그러지. 영국공 이세족 그 공로로 공작으로 임명받았어. 공작으로. 그래서 그 후손들이 대대로 영국공이었어. 무슨 영국이 어디가 있어. 그런 겁니다.